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송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더우시죠? 그러면 저랑 같이 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돌 가수들 보면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세요? 그런 거? 그러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인공위성 송호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외칠수록 지금 아마 여기 카메라 돌아다닐 것 같은데 막 표정이 너무 진짜 막 내가 지금 누구라 그래야 되지? 엑소나 뭐 지드래곤 같은 사람인 것처럼 외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마디를 인공위성 송호준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개인으로서 쏜 사람입니다. 이거 몇 번 더 할 거예요. 자, 스펙 초월형 인재. 표정이 절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봤는데 인공위성 송호준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부르짖듯이 대한민국 10년을 이끌어 나갈 인재 백인.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려고 뭐 인공위성을 쐈겠습니까? 뭐 꿈이 있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하거나 딱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구성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마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그 질문 마이크가 4대가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질문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또 뭔가 느낌이 오면 지금 방금 했었던 인공위성 송호준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제가 이 그 마이크 임팩트 쪽에서부터 이 청춘 페스티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니 여기 올 바에는 자기 거 하면 되지 여기를 왜 오느냐,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제가 뭐 모두 까기 인형으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밖에서 이제 욕도 하고 뭐 침도 뱉고 뭐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동네에 인공위성 쏜 걸 알려져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이제 보다가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다 보면 제가 나쁜 짓을 이제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2008년 정도, 아니야 2005년부터 미디어 작가 생활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위성 작업을 5년간 해왔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 제작자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인공위성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곳저곳에 이제 소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뭐 그러질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도대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에 왜 왔을까가 저는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마이크 돌아다니면 꼭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2008년 12월에 제가 이제 견적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봤는데 로켓 얼마냐고, 근데 이제 답변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제가 이제 뭐 회사인 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개인으로 보냈는데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될 것 같네 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는 스팸 메일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 너 어디서 한국에 사는 누구 너 인공위성 쏜다 그러더니 우리 회사도 로켓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니까 뭐 세계 최초로 이거를 띄워가지고 개인이 뭐 띄워서 뭐 이런 걸 알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래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를 개인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이제 예술과 과학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과학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용되는 게 그 우주과학이잖아요. 별로 이제 그렇게 쓸 데는 없는데 뭔가 이제 민족 그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쓰여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기술의 불평등함, 기술 지식의 불평등함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생각을 한 거고, 굳이 인공위성일 필요는 없었는데 인공위성을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었냐면 시비를 거는 게 필요했었죠. 논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제가 이제 뭐 개인으로서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그러면 아, 너는 띄우면 안 된다. 뭐 과학자 집단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안 된다. 네가 만드는 건 쓰레기다. 그럼 저는 이제 티셔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아니 당신이 만드는 거는 인공위성이고 내가 만드는 건 쓰레기냐, 도대체 누가 쓰레기를 정의해야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공위성 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해보고 뭐 법적인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도 만나고 러시아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기,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도 재밌었던 거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박수 쳐주고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실패한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오신 이유도 뭐 제 거 보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뭐 앉아 계시다가 제 거를 이왕 이제 듣게 되면은 그래 라디오스타 나왔던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위성 쏜 것보다는 라디오스타 나온 게 훨씬 더 대단한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전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 섣부른 일반화에 제가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인공위성 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외국에 보통 발표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인공위성 쏘기 전에는 저를 잘 안 불러줬는데 쏘고 나니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공위성 이제 기능이 뭐를 하겠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SNS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원래 의도했던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았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지금 뭐 저기 리움이라는 곳에서 전시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떤 꿈과 희망의 어떤 상징 같은 게 돼 있어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인공위성을 띄우면 뭔가 반응이 오겠지, 아니면 인정을 받으려나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건데 의식적으로는 제가 뭐 요걸로 한따까리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전혀 안 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계신 상황이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편지가 오고 있고, 뭐 여러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나쁜 짓은 도저히는 못하게 되는, 나쁜 짓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까불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이제 테마는 어떻게 하면 나를 깔 것이냐, 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다 무너뜨리고 다른 작업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이제 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 이제 보시는 이 티셔츠도 요거는 판매하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 전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뭐 퀴즈를 풀어야 이렇게 탈 수 있는 티셔츠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티셔츠인데 이제 이 작업들을 다 어떻게든 이제 깨 부셔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만든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청춘 페스티벌에 오셨듯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질문들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는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느냐. 세 번째는 돈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가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뭐라 했는데? 에?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어쨌든 제가 내리는 오늘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뭐 이렇게 고귀한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이제 나온 게 29살에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37이에요. 한국 나이로.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 뒤에서 저 뭐냐 저 새끼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이제 29살에 제가 스스로 뛰쳐나온 것도 아니에요.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용기가 없었던 놈이에요. 왜냐면 그 주변에 아까 뭐 이렇게 밴드 하시는 분들이 다 나중에 나오신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황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고 그냥 불만만 있었지 그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딴 쪽으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뭐를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할 때는 어떻게든 이거를 말을 바깥에 해놓든지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이제는 제가 바깥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둬라, 이제 회사를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혼자서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나쁜 짓을 저질러라. 그렇게 돼서 쫓겨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뭐 대학교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뭐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뭔가 적정하게 지금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인정받지 못할 짓을 하나 하시고요. 남을 뭐 때리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부모님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제 스노보드 타다가 생긴 그 상처인데 근데 그렇게 더 위험한 짓을 하다가 자기가 작가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적당한 곳을 부러뜨리거나 그러니까 너무 아픈 데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복구 불가능한 그런 곳 말고 적당한 곳을 좀 해야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은 저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인공위성 총 예산이 아마 따지면 한 2, 3억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제 나이대 되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전셋집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셋집 평균이 2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보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솔직히 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똑같이 전셋집 살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전셋집을 살 수가 있느냐. 그 사람 스펙 초월형 인재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백인에 선정이 되는 거죠, 10년을. 제 생각은 그 사람들보다 제가 절대로 뭐 더 노력을 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2억 원, 3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어요, 사실상. 뭐 매일매일 밤새서 일하고 새로운
뭔가를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인공위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저를 위해서 한 거고, 절대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거나 남들도 뭐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어요라는 느낌은 제가 전략적으로 가져갔었던 모토인 거지, 여러분도 진짜 만들으라는 뜻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오늘 꼭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듣는 질문은, 제가 요즘에 그 융합형 인재가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창조형 인재. 그래서 이제 그 융합형 창조형 인재 관련된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토크쇼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려다닐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되면 저는 사실 이제 이 작가라고 생활을 한 게 한 이제 10년 차에 접어드는데, 원래는 공대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작가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배나 후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전 또 음악도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음악 뭐 밴드도 잠깐 하고, 지금도 다시 이제 그거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분야에 소속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나는 음악인이에요. 나는 예술가예요. 난 디자이너예요. 뭐 나는 뭐 현대 미술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선언 자체는 물론 자기 암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뭔가 새로운 창작 행위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술이 예술을 옹호하고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옹호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이제 까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옹호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지원을 해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콘텐츠로 승부해서 그 지원이 이끌어지는, 물론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공대에서 작가로 넘어왔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질문을 해요. 아니 이제 공학자인데 왜 이제 미술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언제 공학자였던 적이 있는가? 전 공학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전 과학자였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술가라고 말을 하는 건 어떤 전략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예술가라고 하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뭔가 납땜을 하면 공학하는 애고, 포샵을 하면은 예술가, 뭐 이런 그 공식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5년간 하면서 사실 뭐 돈도 계속 이렇게 거기다 받고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도 뭐 저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성문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차피 종교를 믿지 않고 금방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뭐 과학자일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술가일 필요도 없고, 디자이너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그것들이 지금은 너무 구체화돼가지고 장르로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창조, 뭐 융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디자이너니까 이 디자이너가 나아갈 길을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장르 따지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이것 뭔가를 왜 만들고 있는 것인가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궁금한 지점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는 예술가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 너는 공학자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의 수준으로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오늘 아주 무례한 질문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B급 스테이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19금 느낌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거 이틀 티켓 값 보니까 7만 원이더만요. 7만 원 주고 왔으면 아주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뽕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4대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저 뒤에 핑크색 옷 입고 손 돌아다니시는 분, 예, 마이크 바로 옆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인공위성도 쏘고 하고 싶은 일 하시잖아요. 네네. 꿈을 이룬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분에게 저기 물 하나만 갖다 주시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 중에 이제 꿈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도대체 꿈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 경제학과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투자를 할 때는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를 뽑아낼 수 있는가를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뭐 ROI, Return on Investment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러면 이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ROI를 따질 수 있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도대체 꿈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렸던 결론은 조금 비극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대학에 가고 싶다,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막 뭉그러뜨린 다음에 양파 껍질 같은 걸로 한 수백 겹 쌓아놓고 저기 멀리에 우주에다가 던져놓은 다음에 아주 영롱하게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이 저기 있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무지 추악하고 추접한 것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꿈도 안 꾸고 있고 단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전 종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주 무척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가 사실은 특히 인공위성 이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이제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빨도 그때 이제 아팠는데 아 이빨 이거 어떻게 때우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 우울함도 같이 조금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내가 왜 사는가랑 내가 뭘 앞으로 하고 살지에 대한 것 같고 그 두 가지는 결론을 절대 내렸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걸 알고 살면 그게 뭔 재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를 찾으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제가 뭐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워 먹으려고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저한테 혹시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로 또 이제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됐나요? 자 다음 질문. 아 여기 마이크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선배님 후배인데요. 네네. 대학생 할 때 뭘 해야지 보람찰지 네.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을 하지만 제가 그거를 알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불안하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지 막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토크쇼가 아니 마이크 임팩트는 지금 제가 이제 왔는데 뭐 아부를 좀 떨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테드라든지 뭐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너무 조금 거부감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결론을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게 있어요. 뭔가 결과물을 이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고 어렸을 때 이랬더니 지금의 내가 됐다. 저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수많은 우연과 말도 안 되는 그 주워먹기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사람이 완성이 된 건데 그거를 자기가 마치 나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도서관에 다니면서요 토플 책 같은 경우는 꼭 무엇을 받고 그 영어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항상 그 DVD 방에 가서 영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승희 씨? 백승희 씨? 그럼 백승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백승희 씨 멋대로 살아야 백승희 씨만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안 해. 그건 다음에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영웅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영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같은 부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객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영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마이크 주최 측일 수도 있고, 미술 같으면 큐레이터일 수도 있고, 비평가일 수도 있고, 영화에서도 비평가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영웅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만들어져서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영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영웅이 되었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많은 관객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요. 그럼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가 위로만 받고 끝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힐링이라든지 멘토 위주의 토크쇼 같은 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게 가질 수 있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어떤 위로감을 주게 되면 관객들은 거기서 위로받고 간다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사실은 너무 좋지 않지 않는가.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토크쇼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저는 이제 조심스러웠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에 저기. 저기 라디오스타 출연료 얼마 받았어요? 라디오스타 출연료 아마 부가세 빼고 50 몇만 원이니까 60 몇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촬영은 5시간 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뒤에 커플 손 드신 분. 여러분 지금 질문의 수위가 너무 좀 낮아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을 할 겁니다. 네. 37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제 나이가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집장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실 텐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9에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온 게 아니, 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 용기 있는 애가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냐면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샤워하는 것도 뭐 좀 물 수압도 낮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뭔가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 아까 뭐 만화 그리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음악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만화 그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럴 줄을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뭐가 됐든 뭐가 있을까? 뭐 샤워기 수압을 세게 만드는 장치를 만든다. 뭔가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 나 요즘에 샤워기 수압 세게 하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물리학자 만나서 베르누이인가? 이 물 수압을 어떻게 하면 세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핑계가 되거든요. 자기만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게 이제 뭐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잡지가 될 수 있고 책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 같은 삶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가니까 뭐 음악도 했다가 뭐 인공위성도 띄었다가 뭐 설치 미술도 했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한 10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 저쪽에 두 분 계시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작은 노력이지만 앨범도 내고 있고 이러니까 그 제 저기 사이트 와서 한번 보시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좀 뭐랄까 매체에 나온 거 말고 제가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 네. 왜 기르세요? 네. 여러분, 그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창천동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때 씻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그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머리를 많이 길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머리 자르는 곳은 꼴에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잘라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러졌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이렇게 TV에도 나가고 또 광고도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캐릭터처럼 돼가지고 아직은 제가 이제 이걸로 조금 더 뽕을 뽑아볼까 하는 욕심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안 자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8분 40초 남았는데요. 여러분 심한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저기 남자분 가운데에 계시는 대신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얘기할 때 아 진짜 미쳤다 이렇게 할 만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게 억지로 하면 티가 나잖아요. 미친 행동 같은 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론 인공위성 하면서도 일부러 그런 순간을 몇 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남한테 아주 좀 건방지게 시비를 거는 것도 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생각 안 하는 거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저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떻게든 이제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 프로젝트가 나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와, 저 사람 송호준 저거 어떻게 저거를 생각을 했지 하는데 저건 다 우연이에요. 우연인 거고 무조건 주사위 던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친 짓처럼 포장이 될 때가 있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 생각 주워 먹는 데에서 이제 오지 않았나. 딱히 미친 짓 한 거는 뭐 옛날에 술주정 부린 거 빼고는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 네, 저쪽에 녹색 옷 입고 예, 모자 쓰신 분. 마이크 좀. 네, 마이크. 네네. 네. 들리네요. 개그맨 심영섭 씨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런 문란한 생활과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본인만의 섹스 어필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어서. 예. 섹스 어필.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더 크고 날씬하고 머리도 더 작고 이마도 좀 좁고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근데 항상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건 열심히 사는 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열심히는 살고 싶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촥 했는데 뭐가 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인 것 같고
제가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친절한 척 하는 거랑 똑똑한 척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해보고 했는데 원체 이 뭐랄까요, 몸이 그렇게 생겨 먹질 않았어요. 몸으로는 저는 어필할 수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이제 좀 수위가 세지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여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그 프로젝트 개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현실화 시키다 보면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자본 같은 거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고 어떻게 뭐 한계점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돈을 제가 구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전자 부품 같은 걸 만들어 주거나,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아니었고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길러진 그 기술들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돈을 벌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홍보를 해서 돈을 번 건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돈이 벌리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기만의 프로젝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남의 말, 뭐 회사의 일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나 여기서 그만둘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뭐 베레벨 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뭐 그만두기 싫으면 그만둘 수 없는 이제 상황을 만들던가, 그만두고 싶으면 자기 프로젝트니까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죠. 그리고 그만두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죠. 만약에 그렇게 돼요.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밤을 많이 이제 새다 보니까 뭐 조금 힘든 게 있었다. 근데 이제 뭐 주변 친구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뭐 지금 제가 2분 40초 정도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못 들려드리고, 인공위성 이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폭발이라도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 어차피 남한테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줘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였었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어떤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시려면 이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체 말고 다른 제가 이제 공유해 놓은 이제 사이트 같은 걸 한번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어떻게 하면 이제 죽도 밥도 아니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죽도 최선을 다해봤자 죽이나 밥밖에 안 될 거면 죽도 밥도 아니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하고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나도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안하고 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빨리 그만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외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 딱 한마디만 더 붙여가지고 외치고 한 2번 외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송호준 그만을 이제 외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저기 물론 여러 남자분들 제가 싫으시겠지만 같이 지금 목소리가 안 섞이고 있으니까 저기 50초 남았는데 한번 세게 하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